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부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조재환님께서 보내주신 애니플렉스에서 나온 페이트 아포크리파 룰러 홍련의 성녀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8년 8월, 가격은 14,000엔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페이트 아포크리파에서 보구 라피스를 발동한 룰러를 입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아포크리파 설명 보도록 하죠. 2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성배를 강탈한 위그드 밀레니아 일족은 마술협회를 배반하고 조직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서번트를 소환하여 마술협회에 대항하고, 이 때문에 성배전쟁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7대7이라고 하는 성배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룰러 설명 보도록 하죠. 진명은 잔다르크입니다. 100년 전쟁에서 오를레앙을 해방한 프랑스의 영웅이자 카톨릭의 성인이죠. 성배전쟁 자체에게 소환된 영령으로서 성배전쟁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서번트와는 달리 반복되는 게임, 이 성배전쟁의 기억을 계승하고 있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포장 형태 때문인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스케일이 7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높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전면부가 투명하기 때문에 소체 부분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타이틀 로고랑 이제 제품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좀 약간 의외라고 한다면, 잔다르크 하면 보통 이제 깃발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라피셀을 표현하고 있는 쪽이라서 그런지 검을 전면부에다가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겉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내부 배경지가 일체 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하얀 벽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심심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면부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형태로 패키징을 하면은 내부 이제 벽지에도 이제 그림이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서 자체로 전시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가능성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화면상에서도 그렇고 실제 보더라도 내부에 이렇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는 이제 제품의 클로저샷으로 해서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당겨서 보여주고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제품 전체 앞뒷면 모습과 뭐 간단한 주의사항 등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애니플러스에서 주문을 받기도 했던 상품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꺼내놓게 되면은 일단 피규어 소체에 고스란히 있는 게 보여지고요.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검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해서 또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를 하단부에다가 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피규어 소체, 서 있는 형태의 피규어 소체 부분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여백까지 만들어서 이 베이스를 배치하고 있고요. 베이스 자체에 높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패키지의 높이가 상당히 크게 잡혀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별도 다른 구성품이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포장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소체와 검, 베이스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스케일은 7분의 1이고요. 제품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사이즈는 높이가 23.6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케일 자체가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볼륨 자체도 뭐 좌우로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결코 작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페이트 시리즈의 잔다르크와는 다른 복장으로서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연기 재림 시에 보여주었던 입장을 이제 입체화를 해서 제품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제품화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보통 이제 묶어서 따은 머리로 나왔던 이 머리카락 부분은 이제 풀어 헤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과, 의상의 컬러링이 이제 백색, 흰색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러한 의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조형미로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형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애초에 뭐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포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원작에 대한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조금 뭐 선입관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뭐 최대한 배제하고 조형미로서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체적인 조형미에 대한 부분의 언급일 뿐이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얼굴인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얼굴 조형이 나쁘다, 잘못됐다 라기보다는 뭔가 아쉽다라는 인상을 살짝 줍니다. 애니메이션 작화라든지 기타 다른 제품들에서 나왔었던 얼굴들과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의 이질감이 없지는 않고 묘하게 좀 닮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약간 이러한 인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받네요. 여기에 각도도 좀 묘하게 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로 각도를 돌리면 누구세요가 된다라기보다는 각도에 따라서 일단 베스트 각도가 존재를 하고 이제 그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살짝 좀 아쉬워지는 다소 그러한 경향성이 조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머리 장식 부분에 이러한 표현은 또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눈 프린팅이라든지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포인트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제 마감 상태입니다. 특히나 요번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묶은 머리로 나왔던 잔다르크와 다르게 이 풀어 헤친 긴 머리가 풀어 헤쳐져 있는 머리 상태로서 조형이 잡혀져 있는데 뭐 풀어 헤친 상태라든지 머리의 모양새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제품에 따라 케바케인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위탁을 받은 이 상품에서도 머리카락 부분에서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수평 높이에서 놓게 되면은 이제 머리카락 부분이 거의 이제 평평하게 펴져 있는 형태라서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위쪽을 통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머리카락 사이사이 부분에 마감 상태가 좋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이제 갈라져 보이는 약간 이러한 것도 존재를 하고 이 표면부에 이제 게이트 자국 같은 이렇게 좀 사포로 밀어내고 싶은 듯한 이러한 자국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측면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자국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마감이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다른 데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려놓은 것들을 좀 봤는데 케바케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이미지는 제가 지금 이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품보다 더 심하게 하자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에도 일단은 눈에 띄는 저런 마감이 안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존재를 했고 다른 제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케바케인 케이스라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조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매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마감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품이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머리 장식 부분에서도 언급은 했었지만 이 갑주 색깔의 이제 은색 메탈 부분에 대한 컬러링 자체는 뭐 광택이 살아있다거나 그러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색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의상에 대한 흰색 컬러 역시 이제 음영에 의한 이런 그림자 지는 부분에 대한 그라데이션 처리까지 생각을 하면 색감 자체 표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이런 자국 형태라던가 전체적인 조형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고퀄리티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흠잡을 포인트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의상에 이렇게 펄럭이는 머리카락과 함께 좀 나름대로 서 있는 자세지만 나름 역동성을 또 어느 정도 표현해 보려는 이렇게 노력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스커트 자락도 이렇게 펄럭이는 형태로 해서 연출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나름 표현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거 좀 잘했다 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부분에 대한 마감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의상과 갑주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흠잡을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손에 들고 있는 이 검 라피셀 같은 경우에는 보구 연출에 맞춰서 끝부분에 꽃 장식 형태를 클리어 파츠로 해서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 가드 부분에 그 고리가 되어 있는 독특한 검 형상 역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수납 상태에서도 봤었지만 개별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포즈를 잡고 있는 손에다가 그대로 밀어 넣어 주시면은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검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도색 상태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라피셀을 표방해서 나온 제품인 만큼 불꽃 이펙트를 좀 더 뭐 다르게 뭐 나왔다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뭐 일단 그런 거 없이 들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인데, 베이스는 원형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보구 연출 장면에 맞춰서 이제 불꽃이 휘감는 듯한 형태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나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뭐 베이스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해서 불꽃 연출을 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베이스 자체가 너무 심심합니다. 일말의 뭐 문양이라든지 베이스 아랫부분에 하다못해 이 시리즈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뭐 마법진 같은 거, 소환 마법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주의 문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꾸밀 만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흰색 베이스로 그냥 단촐하게만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베이스의 고정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발에 핀 2개씩 총 4개의 핀으로 해서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을 끼우실 때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상품 같은 경우에도 양발을 끼웠을 경우에 한쪽 발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맞추면 반대쪽 발이 좀 어긋나더라고요. 물론 다리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원래는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재질 특성상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주면은 위치 포인트는 맞출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좀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안쪽에다가 맞추면은 뒤쪽이 안 들어가고, 뒤쪽에 맞추면은 앞쪽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끼우실 때에는 한쪽을 먼저 맞추시고 반대쪽 다리를 좀 조절을 해서 맞추셔야 딱 다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나와 있는 이 왼쪽 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빡빡하네요. 힘을 주면은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뽑을 때 좀 많이 문제가 될까봐 일부러 힘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살짝 지금 여백 공간이 살짝 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일부러 힘 줘서 안 넣었냐 하면은 다시 빼야 될 때의 이유가 되지만, 보시다시피 조형 자체가 베이스 주변에 이 불꽃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형상으로 해서 클리어 파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소체가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게 베이스를 잡고 피규어 몸체를 잡고 이제 힘을 놓고서 딱 주려고 할 때 이것들이 되게 거슬립니다, 주변에서. 피규어 소체 부분도 이제 스커트가 펄럭이는 형태로 해서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그것들을 피해서 끼울 때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은 끝부분이 본체랑 이제 닿아서 이렇게 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끼우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발 핀 위치가 정확하게 딱 잘 맞게 되어 있다면 다소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도 오차 범위가 좀 더 적은 형태로 나왔다면은 그냥 쑥 끼워서 한 번에 딱 끼울 수 있는 형태였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게 발이 조금 어긋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베이스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베이스를 끼울 때 좀 많이 불편한 형태가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봤을 경우에는 좀 불편한 입장이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니플렉스에서 나온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룰러 홍련의 성녀 제품 살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라피셀 발동 시의 모습으로 피규어화 했습니다. 이전까지 보통 상품화가 됐던 이 페이트 시리즈의 잔다르크의 모습과는 다른 버전이라서 나름 주목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애니메이션의 평가와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같이 맞물리면서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다가 제품 정보 내부에 이제 채색 제작의 비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비풀이라고 하면은 이제 풀크라 계열 회사인데, 그래서인지 아까 마감 상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형 제작은 다른 데서 제작을 했는데 채색 제작 파트가 비풀이었다라고 나왔던 것에서 조금 의심 아닌 의심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과는 다른 버전, 거의 이 버전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름 유니크하다면 유니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품 자체로서도 베이스도 그렇고 뭔가 임팩트가 좀 많이 부족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 주신 조재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